누나, 우리 엄마랑 너무 똑같아요. 재벌가 장손 태우가 군고구마를 파는 가난한 여학생 다연을 보며 흘린 한마디였습니다. 그저 우연히 시장을 지나다 맡은 고구마 냄새에 이끌려 다가간 것뿐이었는데 그 소녀의 따뜻한 미소와 말투가 돌아가신 엄마와 너무 닮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수십 년 전 한 장의 사진이 밝혀주는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함께 구해낸 한 아이의 목숨, 그리고 세대를 이어 다시 만난 운명적 인연. 외로운 재벌가 손자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의 만남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태림그룹 회장의 손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는데 그때 엄마가 해주신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태우야, 엄마가 없어도 따뜻하게 지내야 해. 밥도 잘 챙겨 먹고 친구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데 엄마가 떠나신 후로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해외 지사와 본사를 오가시느라 한 달에 며칠 보기도 힘들어졌고,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시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태우야, 숙제는 다 했니? 피아노 연습은? 영어 단어 외우기는? 할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를 챙겨주시려는 마음이었겠지만 엄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오늘 힘들었지? 하고 물어봐 주시지는 않으셨죠. 매일 아침 학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는 늘 현관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잘 다녀와 하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지는 않으셨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은 제가 재벌가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어색해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예 저를 피하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반대로 너무 친하게 굴려고 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태우야, 우리 집에서 같이 놀자.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어색했어요. 정말 저와 놀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 집이 궁금해서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교실 구석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른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저도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점심시간이 제일 싫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도시락을 먹는데 저는 늘 혼자 구석에 앉아서 급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밥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입에서 씹히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급식실 아주머니가 태우야, 왜 이렇게 안 먹니? 많이 먹어야 키가 큰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네, 잘 먹을게요 하고 대답했지만 정작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물어보셨어요. 태우야, 요즘 밥을 너무 안 먹는 것 같은데 괜찮니? 집에서 뭔가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니? 그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집에서 걱정되는 일은 없었거든요. 할머니도 잘해주시고 필요한 건 다 챙겨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왜 이렇게 외로운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 속마음은 이해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넓은 거실에 큰 식탁이 있지만 앉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죠. 할머니는 따로 드시고 아버지는 없으시고 가끔 할머니가 같이 드시려고 하시면 좋겠지만 할머니는 어른들이 먹는 건 너무 짜니까 따로 해서 먹어라 하시며 저만 따로 차려주셨어요. 그렇게 혼자 먹는 밥이 맛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꾸 숟가락을 놓게 되고 결국 대부분 남기게 됐어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안 먹니? 키가 안 클 텐데 하고 걱정하셨지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날은 할머니가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태우야, 이렇게 편식하면 안 돼.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식으로 놔두지 않으셨을 텐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도 엄마가 그리웠거든요. 엄마가 계셨다면 저와 함께 앉아서 맛있니? 하고 물어봐 주셨을 텐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제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따뜻한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시기 전 겨울이면 늘 해주셨던 군고구마였습니다. 태우야, 엄마가 맛있는 거 구워줄게. 이거 먹으면 속도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져. 엄마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직접 고구마를 골라서 오븐에 구워주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저한테 주시곤 했죠. 조심해, 뜨거워. 호호 불어서 먹어. 엄마가 직접 불어서 식혀주시기도 했어요. 그때의 달콤한 맛과 따뜻한 온기, 그리고 엄마의 웃는 얼굴이 제 마음속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아프실 때는 더 자주 해주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오신 날이면 기운이 없으셨을 텐데도 제가 엄마 고구마 먹고 싶어요 하고 말하면 항상 웃으며 일어나셨거든요. 그래, 우리 태우 고구마 구워줄게. 엄마랑 같이 먹자. 그리고 저와 함께 앉아서 따뜻한 고구마를 나눠 먹으시곤 했어요. 그때만큼은 엄마의 아픈 기색도 사라지고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맛있지? 엄마가 해주는 고구마가 제일 맛있지? 엄마가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면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 누구도 저에게 고구마를 구워주지 않았어요. 가끔 할머니께 말씀드려 볼까도 했지만 할머니는 그런 길거리 음식 말고 제대로 된 간식을 먹어라 하실 게 뻔했거든요. 실제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고구마 구워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구마, 그런 거 말고 과일이나 우유 같은 걸 먹어라. 영양도 더 좋고 깔끔하잖니.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께서 좋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가 그리워하는 건 단순히 고구마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방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됐어요. 가끔 할머니가 친구들이랑 놀지 그러니 집에만 있지 말고 하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놀 친구도 없었고 나가서 뭘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숙제하고 저녁 혼자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기.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익숙한 냄새가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점점 더 진해졌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창문을 열어봤어요.
분명했어요. 군고구마 냄새였습니다. 엄마가 구워주시던 바로 그 냄새.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을까? 우리 동네는 고급 주택가라서 이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숙제를 덮어두고 급하게 겉옷을 걸쳤어요. 할머니는 거실에서 어디 가니? 하고 물으셨지만 저는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하고 대답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냄새를 따라가니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시장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그곳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더 진한 고구마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냄새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냄새의 근원지를 찾았습니다. 시장 한켠에 작은 천막이 있었고 그 아래에서 한 여학생이 군고구마를 굽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손가락은 추위에 빨갛게 튼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찡해졌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혼자서 고구마를 굽고 있다니. 게다가 교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학교 끝나고 나온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손님이 오면 정말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고구마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왠지 따뜻해 보였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고구마 냄새가 더 진하게 났고 동시에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 여학생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웃는 모습이, 그 말투가 엄마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구마 하나만 주세요. 그러자 그 여학생은 고구마들 중에서 크고 잘 익은 것을 골라서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싸주었어요. 손 시릴 텐데요. 이거 꼭 끌어안고 가세요. 주머니에 넣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엄마가 고구마를 주실 때도 정확히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저는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랑 너무 똑같아요. 그 여학생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어봤습니다. 엄마요? 제가 누구랑 똑같다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으니 이상하게 생각할 만도 하죠. 아, 아니에요. 그냥 말투가 우리 엄마랑 비슷해서요. 그러자 그 여학생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그럼 어머니께서 참 따뜻한 분이셨나 보네요. 이셨나 보네요 라는 말에서 이 누나가 엄마가 돌아가신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색하게 죄송해요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었죠. 그게 더 고마웠습니다. 저는 고구마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누나는 학교 끝나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학교 끝나면 거의 매일 나와요. 그런데 너도 학생이구나. 교복 입었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재벌가 아들이라는 게 들통날까봐 걱정했을 텐데 이상하게 이 누나 앞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네,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아, 나보다 한 살 어리구나. 난 3학년이야.
그럼 이제부터 편하게 말해도 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또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색하면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고구마를 파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누나는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 사정이 좀 어려워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일하시는데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오래 못 하거든. 그 말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돈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외로웠고 이 누나는 외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돈 걱정을 해야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매일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응, 학교 끝나고 거의 매일. 요즘엔 날씨가 추워서 손님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그러면서 그 누나는 빨갛게 튼 손을 호호 불며 비볐어요. 보기에도 시려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누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이것도 나름 재미있어.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고구마 향기도 좋고 그러더니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근데 너는 왜 혼자 나왔어? 집에서 허락받고 나온 거야? 엄마처럼 걱정해주는 말투에 제 마음이 또 찡해졌어요. 아무도 저에게 이런 식으로 물어봐 준 적이 없었거든요. 네, 할머니한테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어요. 할머니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아버지는 회사 일로 자주 출장 다니셔서 잘 안 계시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 누나는 제 말을 듣고 살짝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괜히 물어봤네. 괜찮아요. 이미 오래된 일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 누나 앞에서는 왜인지 그런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할머니가 돌봐주시는 거구나. 네, 할머니가 잘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말을 멈췄어요. 할머니가 잘해주시긴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누나는 제 표정만 봐도 알아차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허전하지? 정확히 제 마음을 짚어주는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그랬거든. 엄마가 열심히 해주셔도 뭔가 빈자리가 느껴지더라고. 그 누나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말요? 누나도 그랬어요? 응, 처음엔 많이 외로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 물론 아직도 가끔 그립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 누나는 다시 환하게 웃었어요.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밝게 웃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누나, 이름이 뭐예요? 아, 자기소개를 안 했네. 나는 다연이야. 너는? 저는 태우예요. 태우? 좋은 이름이네. 앞으로 종종 볼 수 있을까? 다연 누나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자주 올게요. 그때부터 저는 거의 매일 그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고구마 냄새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연 누나를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였어요. 다연 누나는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태우야, 오늘도 왔구나. 학교는 어땠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도 가끔 물어봐 주시긴 하지만 다연 누나의 물어봄은 뭔가 달랐거든요. 정말 궁금해서
정말 걱정돼서 묻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수학 시험이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수학이 원래 어려워. 나도 수학이 제일 힘들어.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 봤을 거야. 다연 누나는 항상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나도 처음에 고구마 팔 때 되게 어색했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너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가 저를 만나서 좋다고 말해준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은 다연 누나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태우야, 너 밥은 잘 먹고 다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사실 요즘도 밥을 잘 못 먹고 있었거든요. 집에 오면 혼자 먹어야 하니까 자꾸 식욕이 떨어졌어요. 그냥 보통이요. 제가 애매하게 대답하니까 다연 누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좀 야윈 것 같은데. 밥 잘 안 먹지? 정말 예리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태우야, 밥은 꼭 잘 먹어야 해. 안 그러면 몸이 약해져. 엄마가 하셨던 말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엄마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혼자 먹어야 하는 밥이 정말 맛없었거든요. 누나는 집에서 누구랑 밥 먹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다연 누나가 대답했어요. 엄마랑 먹지. 요즘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내가 만들어 드릴 때도 많아. 그래도 둘이 함께 먹으니까 맛있어.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더 부러웠어요.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거든요. 혼자 먹으면 맛없지? 다연 누나가 제 마음을 정확히 알아맞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가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을까?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요리 정말 잘하셔. 태우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다연 누나의 환한 미소를 보니까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저녁을 다 먹었어요. 할머니가 오늘은 왜 이렇게 잘 먹니? 하고 신기해 하셨지만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다연 누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리고 내일 또 누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저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매일같이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메고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의아해 하셨죠. 태우야, 요즘 매일 어디 나가니? 친구라도 생겼니? 저는 네, 친구 만나러 가요 하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거든요. 다연 누나는 제게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다연 누나는 제가 갈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태우야, 또 왔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어? 오늘은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저는 잘 못해서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요. 축구 재미없어? 나는 여학생이라 안 해봤지만 남자애들은 다 좋아한다던데. 다른 애들은 좋아해요. 저만 못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다연 누나는 항상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축구 못해도 괜찮아. 태우는 다른 걸 잘할 거야.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항상 저를 격려해 주었죠. 학교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다연 누나는 달랐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어려워요.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저만 혼자인 것 같고. 다연 누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럴 수 있어. 나도 처음에 이 학교 전학 왔을 때 그랬거든. 다들 이미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끼기 어렵더라고. 누나도 전학생이에요? 응,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이사 왔어. 처음엔 정말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친해지더라. 그러면서 다연 누나는 웃었어요. 태우도 괜찮을 거야. 워낙 착한 아이니까 친구들이 알아볼 거야. 누군가가 저를 착하다고 말해준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할머니는 공부 열심히 해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같은 말씀만 하시지, 착하다거나 괜찮다 같은 말은 잘 안 해주셨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태우야, 너 집에서 밥 먹을 때 누가 같이 있어? 할머니요. 그런데 할머니는 따로 드세요. 왜? 어른 음식은 짜니까 따로 해서 먹으라고 하세요. 다연 누나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럼 혼자 먹는구나. 네, 대부분. 그럼 맛없겠다. 혼자 먹으면 뭘 먹어도 맛없어. 정말 제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는 말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남기게 돼요. 할머니가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말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다연 누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태우야, 혹시 외로워?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아무도 저에게 외롭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넌 부족한 게 없잖아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외로워요. 그럴 만해.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바쁘시고 할머니가 잘해주셔도 뭔가 부족한 느낌일 거야. 다연 누나가 이해해주니까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뭐 했니? 재미있었니? 이런 걸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구나. 네.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표현이 달라요. 공부 잘해라, 예의 바르게 해라, 이런 말씀만 하시거든요. 다연 누나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었죠. 태우 마음 이해해. 사랑받고 있다는 건 알지만 뭔가 허전한 거지? 맞아요. 정말 그래요. 나도 비슷해. 엄마가 저를 많이 사랑하시지만 아빠가 계실 때랑은 달라요. 아빠는 농담도 많이 하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다연 누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엄마는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많이 피곤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더 조심스러워져요. 힘든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고 항상 밝게 굴려고 해요. 힘들겠어요. 힘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태우,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좋아. 너한테는 진짜 마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연 누나한테는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요. 누나한테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다연 누나는 제가 올 때마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봐 주었고 저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태우야, 너 오늘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사실 그날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어요. 아침도 거의 못 먹었고 점심도 몇 숟가락 먹다가 말았거든요. 그냥 좀 속이 안 좋아요. 밥 못 먹었지? 얼굴이 하얘. 정말 예리했어요. 다연 누나는 고구마를 하나 골라서 저에게 주었어요. 이거 먹어봐.
고구마는 소화도 잘 되고 달콤해서 기분도 좋아질 거야. 따뜻한 고구마를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무니까 정말 속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 생각도 났고요.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야. 앞으로 속 안 좋을 때 언제든 와. 고구마 먹으면 좋아질 거야. 그런 다연 누나가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졌거든요. 할머니는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수업 시간에 자꾸 멍해지고 선생님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죠. 하지만 다연 누나를 만날 때만큼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태우야, 요즘 너무 자주 와도 괜찮아? 집에서 뭐라고 안 해? 아니요, 할머니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세요. 그래도 너무 늦게 다니지는 마. 겨울이라 일찍 어두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저를 챙겨주었어요. 정말 누나처럼, 아니 엄마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연 누나를 만나고 싶어서 억지로 일어나서 학교에 갔어요. 점심시간에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입에 음식을 넣어도 삼키기가 힘들었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갔지만 저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연 누나한테는 아픈 티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누나가 걱정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최대한 밝게 굴려고 노력했어요. 태우야, 오늘도 왔구나. 그런데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다연 누나는 눈치가 빨랐어요. 정말 괜찮아? 얼굴색이 어제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진짜 괜찮아요. 그냥 잠을 조금 못 잤을 뿐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다연 누나와 이야기할 때도 자꾸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제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말이에요.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다연 누나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몸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어지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거든요. 다연 누나는 제가 다가가는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태우야,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네, 괜찮아요. 그냥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머리가 핑핑 돌면서 다연 누나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거든요. 태우야, 잠깐 앉아 있어. 뭔가 이상해. 다연 누나가 급하게 의자를 가져왔지만 저는 그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몸에 힘이 쭉 빠졌거든요. 태우야, 태우야. 다연 누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인가 했더니 병원이더라고요. 머리가 아직 멍하긴 했지만 이제 정신은 좀 들었어요. 깨어났네요. 간호사분이 저를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시장에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왔어요. 지금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곧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이름, 나이, 어디가 아픈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어요. 심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못 먹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간호사분이 뭔가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아이 보호자 연락처가. 간호사분이 뭔가 확인하더니 다른 간호사들과 속삭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태림그룹이라고 써 있는데, 태림그룹? 그 태림그룹? 회장님 손자라고. 병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간호사들이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제가 큰일 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 신분을 숨기고 다연 누나와 지냈는데 이제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이 더 시끄러워졌어요. 복도에서 여러 사람들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뒤에는 비서들과 집안 어른들이 따라 들어왔고요. 태우야.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됐니?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보니까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다연 누나가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때 할머니 뒤에 있던 누군가가 말했어요. 회장님, 아이를 데려온 사람이 밖에 있습니다. 데려온 사람? 할머니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으셨어요. 네, 여학생인데 시장에서 고구마를 파는 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쓰러졌을 때 함께 있었다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연 누나가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싶어서요. 그 아이를 불러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곧 다연 누나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쓰러져서 많이 걱정했나 봐요. 너, 우리 손자를 어떻게 알고 있니? 할머니가 다연 누나에게 물어보셨어요.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죠. 다연 누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시장에서 고구마를 파는데 태우가 가끔 사러 와서. 가끔? 얼마나 자주? 할머니 뒤에 있던 어른이 추궁하듯 물어봤어요. 거의 매일이요. 매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매일 만났다고? 우리 손자가 왜 그런 곳에 매일 갔을까? 혹시 너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연 누나가 급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와 어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럼 뭐야? 우리 손자가 왜 너한테 매일 갔겠어? 뭔가 받아낸 게 있지? 정말 아니에요. 태우가 그냥 외로워 보여서 말동무 해줬을 뿐이에요. 말동무? 할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재벌가 손자한테 말동무? 내가 우리 손자 신분을 알고서 접근한 거 맞지?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다연 누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우리 손자가 이렇게 됐겠어? 멀쩡한 아이가 영양실조까지 걸려서 쓰러졌는데 너랑 만나고 나서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다연 누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시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만하세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아직 몸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그래도 할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할머니, 다연 누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태우야, 너는 조용히 있어라.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잖니. 아니에요. 제가 먼저 간 거예요. 누나는 그냥 고구마 팔고 있었을 뿐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화가 났거든요. 제가 좋아서 간 거예요. 누나는 저보고 따뜻하게 입으라고, 밥 잘 먹으라고, 엄마처럼 말해줬어요. 그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지셨고 다른 어른들도 말이 없어졌어요. 엄마처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계속 말했어요. 네, 엄마처럼요.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엄마처럼 따뜻하게 말해주지는 못하시잖아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다고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다연 누나만은 달랐어요. 저는 다연 누나를 바라봤어요. 누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누나는 제가 학교에서 어땠는지 물어봐주고 밥 잘 먹었는지 걱정해주고 정말 저를 챙겨줬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요. 태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다연 누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누나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병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다연 누나를 바라보셨어요. 그때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다연 누나가 필요했어요.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연 누나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다연 누나에게 다가가셨어요. 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다연 누나에게 미안하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누구한테 사과하시는 건 처음 봤거든요. 다연 누나도 당황스러워 했어요. 손을 앞뒤로 흔들면서 말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내가 너를 나쁘게 생각하고 의심했는데. 할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시더라고요. 우리 태우가 아픈 이유를 내게서 찾으려고 했구나. 하지만 정작 원인은 나한테 있었는데 말이야. 할머니,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말리셨어요. 태우야, 할머니가 잘못했다. 너한테도 이 아이한테도. 그러시면서 할머니는 다연 누나를 다시 바라보셨어요. 아이야, 내 이름이 뭐니? 다연이요. 다연이구나. 우리 태우가 많이 의지했나 보네. 저는 그냥 다연 누나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의자를 가져다 앉으셨어요. 앉아라. 이야기를 좀 해보자. 다연 누나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아직 무서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태우가 너를 어떻게 만났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다연 누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처음 고구마를 사러 온 날부터 매일 와서 이야기를 나눈 것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할머니는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고 표정이 안타까워지기도 하셨고요. 그럼 태우가 집에서 밥을 잘 안 먹는다는 것도 알았구나? 네. 혼자 먹으니까 맛없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외롭다는 이야기도? 네. 많이 외로워했어요.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어요. 태우야, 할머니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필요한 걸 몰라줬어. 그러시면서 할머니는 다연 누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연아, 고맙구나. 내가 우리 태우를 챙겨줘서.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내 나이에 그렇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할머니가 다연 누나의 손을 잡으셨어요. 너도 힘들 텐데
우리 태우까지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다연 누나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 무서웠다가 갑자기 따뜻한 말을 들어서 그랬나 봐요. 앞으로도 우리 태우랑 친하게 지내줄 수 있겠니? 네. 다연 누나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뻤어요. 며칠 후 저는 퇴원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좀 나아졌지만 앞으로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퇴원하는 날 다연 누나가 병원에 와주었어요. 태우야, 이제 괜찮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도 함께 계셨는데 다연 누나를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다연아,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지 않겠니? 네. 다연 누나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고요. 태우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할머니도 궁금하다. 어떤 아이인지 말이야. 저는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태우 친구인데. 그날 할머니가 차로 저희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다연 누나는 차 안에서도 신기해했어요. 아마 이런 큰 차는 처음 타보는 거였을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까 다연 누나가 입을 벌리고 놀랐어요. 와, 정말 크네. 들어와 봐. 할머니가 다연 누나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하셨어요. 태우야, 다연이한테 집 구경시켜줘라. 저는 다연 누나와 함께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누나는 모든 걸 신기해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네, 여기서 공부하고 잠도 자요. 정말 넓다. 우리 집보다 훨씬 커. 그러면서 다연 누나가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시장이 보이네? 네, 저기서 누나 만났어요. 다연 누나가 웃었어요. 참 신기하다. 여기서 보면 정말 가깝네. 그때 할머니가 부르셨어요. 태우야, 다연아, 와서 차 마시자. 거실로 가니까 할머니가 차와 과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다연아, 맛있게 먹어라. 감사합니다. 다연 누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시더니 흐뭇해 하셨어요. 예의도 바르구나. 어머니가 잘 가르치셨나 보네. 네, 엄마가 항상 예의 바르게 하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어떤 일 하시니? 집에서 간병일 하세요. 그런데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다연 누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힘들겠구나. 그래서 내가 고구마를 파는 거고, 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요. 기특하다, 정말. 할머니가 다연 누나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다연 누나가 집에 간 후에 할머니와 저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태우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표현을 잘못했구나. 내가 원하는 건 공부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이었는데. 할머니도 잘해주셨어요. 아니야, 부족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외로워했던 거잖니.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할머니도 노력할게.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잠을 못 이루셨나 봐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보니까 할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는 할머니가 직접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태우야, 와서 먹어라. 할머니가 해줄게. 오랜만에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맛도 있었고 무엇보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서 좋았어요. 맛있지? 네, 정말 맛있어요. 다연이도 초대해서 같이 먹자. 어떨까? 정말요? 그럼 그 아이도 우리 가족 같은 거잖아.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혼자 방에 들어가셨어요. 뭔가를 찾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랍을 이것저것 뒤지시면서 말이에요. 할머니, 뭘 찾으세요? 아, 태우야.
할머니가 옛날 물건 좀 찾고 있어. 뭐려? 사진이야. 오래된 사진. 할머니가 계속 찾고 계시길래 저도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야 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찾았다. 할머니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뭔가 중요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할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이럴 수가. 할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진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마치 뭔가 엄청난 걸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 무슨 사진이에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시더니 천천히 저를 바라보셨어요. 태우야, 이 사진에 나온 사람들, 혹시 다연이 어머니 이름을 아니? 다연이 엄마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할머니가 사진을 뒤집어 보시더라고요. 뒷면에 뭔가 글씨가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영주, 수진이라고 적혀 있구나. 영주요? 그 이름을 들으니까 뭔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영주는 너 엄마 이름이야. 엄마 이름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름이 사진에 적혀 있다니. 그럼 수진이는? 그걸 확인해 봐야겠구나. 할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거셨어요. 다연이 집으로 연락해 봐라. 지금 당장 와달라고. 1시간 후에 다연 누나가 왔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급하게 오라고 하셔서. 다연아, 앉아라.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다연 누나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아서 할머니를 바라봤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다연 누나에게 내밀었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겠니? 다연 누나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어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는 표정이었는데 점점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이 사진은 뭔가 알겠니? 이 사진 속 소녀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다연 누나가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50년도 넘었을 거야. 우리 아들이 어릴 때. 할머니가 말을 멈추시더라고요. 뭔가 힘든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차에 치일 뻔했거든. 길에서 놀다가 갑자기 차가 오는데 두 소녀가 달려와서 우리 아들을 구해줬어. 다연 누나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혹시 그때 구해준 소녀 중 한 명이? 응, 한 명은 우리 며느리 태우 엄마였어.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할머니가 사진 뒷면을 가리키셨어요. 수진이라는 아이였지. 다연아, 내 어머니 이름이 혹시 수진이에요. 다연 누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와 저, 그리고 다연 누나 모두 말이 없어졌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두 느꼈거든요. 다연아, 내 어머니가 어릴 때 누군가를 구해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다연 누나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엄마가 가끔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 친구랑 함께 부잣집 아들을 구해줬다고. 부잣집 아들? 네, 차에 치일 뻔한 아이를 구해줬다고. 그때 함께했던 친구와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지만 가끔 그 일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정말,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태우야, 너와 다연이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우연이 아니라고요? 응, 너희 어머니들이 옛날에 할머니 아들을 구해주셨어.
그 아들이 바로 너 아버지야.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다연 누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을 벌리고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엄마와 태우 엄마가 태우 아버지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단다. 그리고 그 두 어머니의 아이들인 너희가 다시 만난 거야. 할머니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 두 아이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구해줬거든. 그러시면서 할머니는 다연 누나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은인의 딸을 의심했구나. 정말 죄송하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몰랐는데요. 다연 누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그 일이 이런 일이었다니. 다연아, 내 어머니께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겠구나. 아마 기억하실 거야. 할머니가 사진을 다연 누나에게 주셨어요. 가져가서 어머니께 보여드려라. 그리고 어머니께도 안부 전해드리고. 네, 알겠어요. 그날 다연 누나는 사진을 들고 집에 갔어요. 제가 배웅해드렸는데 누나의 얼굴에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태우야, 정말 신기하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다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왠지 처음 누나를 봤을 때부터 뭔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나도 그랬어. 태우를 보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정이 갔거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엄마와 다연이 엄마가 친구였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구해줬다는 것. 모든 게 운명 같았어요. 이튿날 다연 누나가 엄마와 함께 왔어요. 다연이 엄마를 처음 뵙는 거였는데 정말 다연 누나와 닮으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연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다연이 엄마를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진아, 영주야? 두 분이 서로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맞구나. 너도 정말 영주가 맞지? 두 분이 서로 손을 잡고 우셨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만난 친구처럼 말이에요. 그때 그 아이가 너 아들이었구나. 다연이 엄마가 할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웠어, 정말. 너희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았어. 할머니가 다연이 엄마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더 고마워. 내 딸이 우리 손자를 돌봐줬거든. 우리 다연이가 태우를 돌봐줬다고요? 응,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몰라. 그런데 다연이가 따뜻하게 챙겨줘서 버틸 수 있었어. 다연이 엄마가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랬구나. 우리 다연이가 말하기를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하더니 어머님, 다연 누나가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엄마처럼요. 제 말을 듣고 다연이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세상 참 신기하다. 어머니들이 친구였던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다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정말 운명인 것 같아. 혹시 우리 며느리가 하늘에서 이끌어준 건 아닐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정말 다연 누나를 제게 보내주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그럼 이제 다연 누나와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이제 우리 가족 같은 거잖아.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과 다연이네 집은 정말 가족처럼 지내게 됐어요. 할머니는 다연이 엄마의 치료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다연이 엄마는 처음에는 사양하셨지만 할머니가 옛날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라고 하셔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다연 누나는 앞으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고구마를 매일 팔지 않아도 되게 됐거든요. 태우야,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야. 저도요, 누나. 그날 밤 저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다연 누나를 보내줘서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에요. 사진 속 엄마가 더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집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이제 저에게 공부 잘해라 보다는 오늘 하루 어땠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태우야,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니? 네, 오늘 체육 시간에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그래, 재미있었겠다. 밥은 잘 먹었고? 네, 다 먹었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결과만 물어보셨는데, 이제는 제 기분이나 하루 일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식사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어요. 할머니가 직접 같이 먹자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태우야, 할머니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네, 정말 맛있어요. 혼자 먹던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으니까 정말 달랐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연 누나도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초대해 주시거든요. 다연아,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할머니. 그럴 때마다 우리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다연아, 요즘 학교는 어떠니? 재미있어요. 태우도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린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점심시간에도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요.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다 다연이 덕분이구나. 내가 태우한테 용기를 줬어. 아니에요. 태우가 원래 좋은 아이였는데 제가 뭘 했겠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다연이 엄마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할머니가 치료비를 도와주시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다연아, 어머니 몸은 어떠시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니까 기운도 많이 나셨어요. 다행이구나. 그런데 너는 고구마 장사 어떻게 할 거니? 요즘은 많이 안 해요. 엄마가 일하실 수 있게 되셨으니까 제가 매일 나갈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다연 누나는 가끔씩 여전히 시장에 나갔어요. 완전히 그만둔 건 아니었거든요. 왜 아직도 나가요?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다연 누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습관이 됐나 봐. 그리고 그곳에서 너를 만났잖아. 가끔 가면 그때 생각이 나서 좋아. 그런 다연 누나가 정말 고마웠어요. 저에게는 특별한 장소인 걸 기억해주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다연 누나를 도와줬어요. 태우야, 여기서 뭐해? 누나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주게? 너는 그냥 고구마나 먹어. 하지만 저는 다연 누나 옆에서 고구마를 포장하는 일을 도와드렸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거든요. 태우 정말 잘하네. 나보다 더 예쁘게 싼다. 정말요? 응, 손재주가 있나 봐.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 오늘 다연 누나 고구마 장사 도와줬어요. 그래, 재미있었니? 네,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이 고구마 사갈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착하다, 우리 태우. 이제 할머니가 저를 착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던 말이었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다연 누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누나, 이제 대학 준비해야죠? 응,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는 게 목표야. 장학금이요? 우리 집 형편상 장학금 못 받으면 대학 가기 어려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저는 다연 누나가 꼭 대학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더 좋은 공부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다연 누나 대학 등록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왜 갑자기? 누나가 장학금 못 받으면 대학 못 간대요. 그런데 누나는 정말 공부 잘하고 착한데 대학 못 가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태우야, 그런 건 함부로 도와주는 게 아니야. 다연이도 자존심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연이가 정말 노력해서 성과를 보여주면 그때 도와주는 거야. 그래야 다연이도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어. 할머니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다연 누나는 정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몇 달 후 다연 누나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태우야, 나 전교 1등 했어. 정말요? 대단해요. 응, 이번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 했어. 이 성적이면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연 누나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께 다연 누나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할머니, 다연 누나가 전교 1등 했대요. 정말 대단하구나. 누나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맨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도와줄 때가 됐구나. 그 다음 주에 할머니는 다연이네 집을 방문하셨어요. 다연 누나와 다연이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에요. 다연아, 전교 1등 했다며? 정말 대단하구나. 감사해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가 제안이 하나 있어. 혹시 우리가 대학 등록금을 도와줘도 될까? 다연 누나와 다연이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할머니, 그런 건 너무. 아니야, 들어봐. 이건 도움이 아니라 투자야. 투자요? 응, 다연이가 대학 나와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 우리 태우도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투자인 거야.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다연 누나가 고민하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빚은 꼭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갚아라. 나중에 능력이 되면 갚으면 돼. 정말요? 그럼 우리는 서로 가족 같은 사이잖아. 결국 다연 누나는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 꼭 갚겠다고 약속했죠. 할머니, 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우리 태우 친구 잘 되는 게 할머니도 기뻐. 그날 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다연 누나가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서 드디어 다연 누나의 대학 합격 소식이 들렸어요. 태우야, 나 대학 붙었어. 장학금까지 받았어. 진짜요? 축하해요. 다연 누나가 정말 좋은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게다가 성적이 워낙 좋아서 장학금까지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정말 큰 잔치를 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 주셨거든요. 다연아, 정말 축하한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야. 그날 저는 다연 누나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누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게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다연 누나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저도 가서 축하해드리기로 했거든요. 태우야, 정장 입어라. 다연이 중요한 날이니까.
저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다연 누나의 수여식에 참석했어요.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거든요. 수여식 당일 저는 생전 처음으로 넥타이까지 매고 정장을 입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넥타이를 메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태우야, 정말 멋있구나. 다연이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할머니, 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야, 정말 의젓해 보여. 우리 태우가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아마 제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시고 감회가 깊으셨나 봐요. 학교 강당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다연 누나의 부모님도 계셨고 선생님들과 학교 관계자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저와 할머니는 객석 뒤쪽에 조용히 앉았어요. 다연 누나가 무대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이제 최우수 장학생을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3년 연속 전교 1등, 모범적인 학교 생활과 봉사활동까지 완벽하게 수행한 학생입니다. 김다연 학생. 그 순간 강당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정말 열심히 박수를 쳤고요. 다연 누나가 무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 시장에서 만났을 때의 그 소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니. 대단하구나, 우리 다연이.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다연 누나는 상을 받고 나서 소감을 말했어요.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힘들 때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연 누나는 객석을 바라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앞으로도 배운 것을 사회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정말 멋진 소감이었어요. 저는 다연 누나가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수여식이 끝나고 나서 저희는 다연 누나를 축하해 주었어요. 누나, 정말 축하해요. 태우야, 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정장 입으니까 완전 어른 같은데? 정말요? 응, 정말 멋있어. 우리 태우가 이렇게 컸구나. 다연 누나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예전처럼 말이에요. 할머니도 다연 누나를 꼭 안아주셨어요. 다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태우야,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연이 덕분에 너도 많이 달라졌어. 이제 밥도 잘 먹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맞아요. 다연 누나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많이 배웠어.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모든 게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엄마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서 다시 엄마 사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늘 산 군고구마 하나를 사진 앞에 올려놓았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제가 엄마께 인사를 드리니까 사진 속 엄마가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다연 누나가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께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누나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도 하고 대학도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누나도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기억하세요?
예전에 엄마가 말씀하신 그 친구 있잖아요. 어릴 때 같이 아빠를 구해줬던 그 친구 말이에요. 사진 속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 친구 딸을 제가 찾았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거든요. 다연 누나가 바로 그분 딸이었어요. 엄마가 생전에 고마워하셨던 그분의 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방 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엄마가 정말 계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할 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컸거든요. 엄마가 하늘에서 다연 누나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외로워하는 걸 보시고 말이에요. 저는 고구마를 하나 까서 반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반쪽은 엄마 사진 앞에 놓고 반쪽은 제가 먹었어요. 맛있어요, 엄마. 엄마가 해주시던 것처럼 달콤해요. 고구마를 먹으면서 저는 예전 기억을 떠올렸어요. 엄마와 함께 앉아서 고구마를 나눠 먹던 그때 말이에요. 엄마, 이제 할머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랑 같이 밥도 드시고 하루 있었던 일도 물어봐 주세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예전에 외롭고 쓸쓸했던 집이 아니라 이제는 따뜻하고 정겨운 집이 된 거죠. 그리고 저도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밥도 잘 먹고 모든 게 좋아졌어요. 저는 엄마 사진을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다연 누나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할머니가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마치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 저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다연 누나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누나, 우리 엄마랑 너무 똑같아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단순히 군고구마 냄새에 이끌려간 곳에서 만난 한 소녀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고요. 엄마, 세상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엄마의 친구 딸과 제가 이렇게 만나다니. 저는 마지막으로 엄마께 약속을 드렸어요. 엄마, 저 이제 열심히 살게요. 다연 누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잘 모실게요. 사진 속 엄마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어요. 마치 잘했다. 우리 태우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했거든요. 꿈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는 다연 누나와 함께 서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잘했어, 태우야.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꿈속에서도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정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외롭지 않은 따뜻한 하루 말이에요. 거실로 내려가니 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태우야, 일어났구나. 어서 와서 먹어라. 네, 할머니.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함께 앉아서 기다려주고 계셨죠. 태우야,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라. 그리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네, 할머니.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을 먹었어요. 혼자 먹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거든요. 학교에 가는 길에 시장을 지나쳤어요. 다연 누나는 이제 대학 준비로 바쁘지만 가끔 주말에는 여전히 그곳에 나와 있어요. 그곳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그리고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며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주셨다고 말이에요.
이제 저는 정말 혼자가 아닙니다. 따뜻한 할머니와 소중한 친구 다연 누나, 그리고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시는 엄마가 계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인연이 세대를 이어내려온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와 다연이 엄마의 우정이 저희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